자, 오늘 이야기는요, 투자를 할 때 뉴스의 이면을 잘 봐야 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자율주행과 AI 패권을 둘러싼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딱 세 가지를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건데요. 첫째, 구글 웨이모가 보여준 자율주행 상용화의 놀라운 속도와 그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 그리고 둘째,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조업의 기적. 이게 왜 주가의 핵심인지, 그리고 셋째, 트럼프가 발표한 엔비디아 반도체 중국 수출 허용. 이게 왜 악재가 아니라 초대형 호재인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 이야기부터 해볼 건데요. 여러분, 웨이모가 지금 그냥 실험실 수준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요. 웨이모가 일주일 동안 처리하는 유료 로보택시 호출 건수가 무려 45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불과 8개월 전인 올해 4월만 해도 주당 25만 건이었거든요. 8개월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80%나 성장을 한 거예요. 지금 웨이모가 굴리는 로보택시가 총 2,500대 정도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1,000대, 그리고 LA에 700대, 그리고 피닉스에 500대, 그리고 오스틴과 애틀란타에도 차가 깔려있죠. 단순히 차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는데 2,500대가 일주일에 45만 번 손님을 태운다. 이걸 나누기 해보면 차 한 대가 일주일에 180번. 그러니까 하루에 25번 넘게 손님을 태우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차가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가동률이라고 하죠. 이 가동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건데 이제 웨이모는 돈 까먹는 하마가 아니라 실제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진짜 사업이 됐다는 그런 증거예요. 특히 전체 차량의 70% 가까이가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아주 복잡한 도심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테슬라나 다른 경쟁사들이 규제 때문에 주춤하는 사이에 웨이모는 이미 5개 도시를 장악하고 데이터를 쓸어 담고 있는 거죠. 후발 주자들이 따라오기 힘든 거대한 데이터 장벽, 즉 해자를 구축한 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요. 빛이 뜨면 어둠이 있는 법이죠. 웨이모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최근 텍사스 오스틴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요. 바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스쿨버스 문제입니다. 지난 8월부터 오스틴에서 웨이모 차량이 스쿨버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친 사건이 20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쿨버스가 멈추고 옆에 스톱 표지판이 펼쳐지면 반대편 차선까지 무조건 멈춰야 해요. 이건 절대적인 규칙이거든요. 그런데 웨이모가 그 빨간불이 깜빡이고 아이들이 건너는 상황인데도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굴러가 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웨이모의 태도인데요. 문제를 고치겠다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5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질렀습니다. 오스틴 교육청이 아이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운행을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웨이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위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커요. 웨이모는 라이다 같은 비싼 센서를 잔뜩 달고도 스쿨버스 정차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이런 걸 우리가 엣지 케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돌발 상황 처리에 여전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는 사람보다 사고율이 낮을지 몰라도 아이들 안전 앞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거든요. 웨이모가 빨리 가자 그런 전략으로 확장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만약 아이 한 명이라도 다치는 사고가 난다면 자율주행 산업 전체가 규제 철퇴를 맞을 수도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하드웨어의 최강자죠.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웨이모가 소프트웨어로 고군분투하는 동안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말 그대로 제조업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상하이 공장의 통계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요.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조립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는 단 30초예요. 30초마다 모델 3나 모델 Y가 한 대씩 툭툭 튀어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생산 지옥을 겪고 있다고 했었죠.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제조 천국에 도달했습니다. 이 공장이 얼마나 효율적이냐면요. 땅 파기 시작해서 첫 차가 나올 때까지 1년도 안 걸렸어요. 보통 자동차 공장 짓는데 몇 년 걸리는 걸 생각하면 기적에 가까운 속도죠. 비결이 뭐냐면요. 바로 수직 적층 방식입니다. 땅이 좁으니까 생산 라인을 위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 공장은 95%가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어요. 수백 대의 로봇이 마치 발레를 하듯이 딱딱 맞춰서 용접을 합니다. 이게 주식쟁이인 우리들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돈 때문이에요. 상하이에서 모델 3 생산 라인을 만드는 비용이 미국보다 65%나 저렴합니다. 부품도 95% 이상을 중국 현지에서 조달하니까 물류 비용도 안 들겠죠. 남들보다 차를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테슬라가 마음만 먹으면 가격을 더 내려서 치킨 게임을 걸어도 테슬라는 이익이 남지만 경쟁사들은 망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게다가 지난달인 11월에 이 공장에서 500만 번째 배터리팩을 생산했습니다. 이제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니라 에너지 사업의 핵심 기지가 된 거죠. 웨이모가 서비스 확장에 목을 매는 동안 테슬라는 압도적인 제조 효율성으로 체력을 비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시장을 뜨겁게 달군 그런 내용인데요. 트럼프가 엔비디아 그 관련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죠. 트럼프가 그 자신의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시진핑 주석에게 엔비디아의 H200 반도체를 중국에 팔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처음 이 소식을 듣고 미국이 중국 제재를 포기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내용을 뜯어보면 트럼프의 아주 무서운 그 실리주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팔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판매 대금의 25%를 미국 정부에 내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 통행세이자 관세죠. 트럼프의 논리는 이겁니다. 바이든 정부처럼 무조건 막지 않겠다. 대신 중국이 우리 칩을 사려면 비싼 값을 치러라. 그 돈으로 우리 미국 제조업을 더 키우겠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중국이 엔비디아 최신 칩을 사서 기술이 발전하면 어떡하냐? 또 뭐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기업들은 이미 그 H200보다 H200 그 칩보다 훨씬 좋은 블랙웰이나 루빈 같은 최신 칩으로 넘어갔다. 이건 중국에 안 판다. 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즉 중국한테는 한 세대 지난 기술인 H200을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고 미국은 그 돈으로 더 앞선 최신 기술을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기술 격차는 유지하면서 실속은 챙기겠다는 그런 철저한 장사꾼 기질이 보이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 외에 거래에서 187달러를 넘기면서 급등했는데요. 왜일까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일부러 낮춘 칩을 따로 만드느라 좀 고생을 했죠.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재고로 그 쌓일 뻔한 H200을 중국에 대량으로 팔 수 있게 됐으니까요. 25%그 세금을 내더라도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 칩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엔비디아에게는 그 꽉 막혔던 혈이 뚫리는 그런 엄청난 호재인 셈이에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웨이모는 유료 운행 45만 건이라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스쿨버스 인식 실패라는 안전 문제, 즉 확률과 윤리의 싸움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30초당 한 대라는 미친 생산 속도로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비용의 벽을 쌓았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중국에 칩을 팔아라 대신 돈을 내놔라 그런 전략으로 엔비디아에게 날개를 달아줬어요. 이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인 것 같은데요.
AI와 자율주행 시장은 이제 누가 기술을 개발하느냐의 단계를 지나서 누가 돈을 벌고 시장을 장악하느냐 그런 실전 단계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포트폴리오는 이 변화에 맞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